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7번째 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재밌게 공부하고 계십니까? 원래 공부라는 게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께서 낯설고 그 다음에 쉽지 않은 자격증이에요. 전기기능사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 기능사 중에서 탑5 안에 들 거예요. 난이도로만 치자면. 아무튼 이런 공부를 시작하신 것에 저는 무조건 지지와 격려를 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교재 구성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유사하지만 최근에 기출되는 문제들로 아주 잘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문제가 조금 많기는 하더라도 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문제 한 번씩은 다 읽어보시고 설령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개의치 마시고 우리가 한 번만 강의 듣는 게 아니라 2번, 3번 충분히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가급적 내용 시간은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문제 시간은 조금 많이 할애를 했으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무작정 외우고 그 다음에 힘들게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끝이 없거든요. 조금 어렵더라도 좀 쉽게 그래 난 넌 잘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그냥 아휴 네가 뭔 말하는지 뭐 사인 코사인 그래 좀 잘 모르니까 너 다음에 만나 일단 지금은 헤어지자 라고 하고서 이렇게 부드럽게 좀 넘어가는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공부 되시기를 바라면서 자, 2번째 이제 정전기에 들어오고 그 첫 번째 시간 정전기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전기예요. 그렇죠? 정전기라고 하는 것은 정전기, 멈춰져 있는 전기예요. 전기가 멈춰져 있으면요. 그걸 정전기라고 하게 되고요. 전기가 움직이면 그걸 우리가 움직일 동자 써서 동전기라고 하죠. 동전기는 우리가 이제 전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정전기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멈춰져 있는 전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결국 무슨 얘기를 할 거면요. 플러스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당긴다.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철수가 머리카락에 책받침을 막 비비고 있어요. 원래 책받침도 중성이었고 머리카락도 중성이었는데 이 전자가 머리카락에 있는 전자가 책받침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책받침은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 머리카락은 플러스로 대전이 되게 된 거죠. 대전이 되게 돼서 두 개가 서로 이제 달라붙으려고 하는 바로 이런 흡인력. 서로 밀어내는 거는 반발력이라고 하고요. 서로 끌어당기는 건 흡인력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흡인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전기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막 비벼서 생긴 전기라고 해서 마찰 전기라고 하게 되는 거죠. 겨울철에 옷을 입는데 한 겹만 입는 것이 아니라 한 겹, 2겹 입다 보니까 옷끼리 서로 비벼져서 마찰 전기에 의해서 정전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움직이질 않고 멈춰 있잖아요. 그렇죠? 정전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전기, 마찰 전기라고 하게 되고요. 역시 전하, 전기량, 그 다음에 정전기, 정지되어 있는 전기, 대전,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 전자의 수가 많거나 적어져서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정전기, 대전됐다라고 이렇게 정의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전 유도와 정전 차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게 되죠. 자, 만약에 여러분 제가 자석을 하나 있다고 한번 해보죠. N극의 자석. 자석이 있고 만약에 여기에 클립이 있으면은 이 클립은 달라붙으려고 할 겁니다. 자, 클립이 만약에 2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 2개 다 달라붙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어떤 물질을 딱 놔서 자석이 클립을 잡아당기는, 즉 자석이 철을 잡아당기는 힘을 분리시키고 싶어요. 막아버리고 싶어요. 어떤 물질로 막을 수 있을까요? 1번 종이? 여러분 종이 되면은 자석이 철을 못 잡아당길까요? 잡아당길 것 같죠, 그렇죠? 2번 유리판? 유리판도 잡아당길 것 같아요. 그쵸? 어렸을 때 했잖아요. 유리판 위에다가 이렇게 철가루 놓은 다음에 밑에 자석으로 쭉 하게 되면 움직였잖아요. 그쵸? 3번 책받침? 플라스틱? 고무판? 뭐가 될까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이런 현상을 자기 차폐라고 합니다. 자기 차폐. 자기력을 막는 거죠.
똑같아요. 전기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만약에 여기 플러스로 대전된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이 플러스가 이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어떤 막대기가 있는데 이 막대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섞여 있었는데 플러스가 오게 되면 마이너스는 서로 달라붙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는 서로 밀어내니까, 자, 이때 여기다가 무엇으로 막아서 둘 사이에 전기적인 힘을 끊어버리고 싶다. 이걸 우리가 정전 차폐라고 합니다. 자, 정전 차폐가 되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런 물질을 우리가 강자성체라고 해요. 강자성체는 뭐냐면은 자석에다가 가까이 오랫동안 두면 걔도 나중에 자석이 되면 우리가 강자성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자석에다가 드라이버를 오랫동안 붙여놓게 되면 이 드라이버도 나중에 자화되잖아요. 그렇죠? 자석 기능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런 물질을 강자성체라고 하게 됩니다. 어떤 물질이 있느냐? 니, 코, 철, 망. 자, 지금부터 따라 외웁니다. 네 글자. 니, 코, 철, 망.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라니까요. 니, 코, 철, 망. 니, 코, 철, 망. 니켈, 코발트, 철, 망간. 니 코가 철망에 걸렸다. 니 코, 철망. 이 네 가지 물질이 정전 차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우리가 쉴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정전기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정전기의 힘. 서로 밀어당기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밀어내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정전 차폐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집에 정전 차폐를 이용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왜 통신 케이블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막 같은 걸로 막 둘러싸여 있는 것도 정전 차폐. 외부 자장에 의해서 내부 통신선의 신호를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 전자레인지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 안에서 극성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전자기장이 움직이게 되는 건데, 그 전자기장을 막기 위해서 앞에 우리가 요리가 되는 것을 보는 게 유리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유리에 보게 되면 철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박혀 있어요. 그것도 정전 차폐가 일종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전 유도 현상이 있고, 이렇게 끌어당기는 걸 정전 유도고, 이걸 막는 거를 바로 정전 차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 2-2 보게 되면은 양의 대전체를 가지고 그 박검전기에다가 대는데 금속 철망을 딱 씌우니까 막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물질을 뭐라고 해요? 니코철망이 정전 차폐가 되는 거고, 이거는 자기 차폐도 똑같습니다. 자기의 기능도 니코철망으로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걸 바로 정전기력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플러스 전화가 있고 플러스 전화가 있으면은 서로 같은 것끼리는 어떻게 돼요? 밀어낸다고요. 그렇죠? 자석의 N극이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 자, 그러면은 두 개는 서로 밀어내니까 같은 것끼리는 어떤 힘?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고, 서로 다른 것끼리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끼리는 서로 잡아당기는 흡인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는 반발력, 서로 다른 것끼리는 잡아당기는 흡인력이 작용돼서 그림 2-3에서 바로 흡인력과 반발력을 에보타이트 9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누구? 쿨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 쿨롱. 앞에서 전기량의 단위에 쓰였던 그 사람. 쿨롱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야, 도대체 이 두 개가 서로 밀어내는데 얼마나 세게 밀어낼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석이 N극, S극 있으면은 둘 사이의 거리를 R미터라고 한번 해보죠. 몇 미터인지는 몰라요. 그냥 R이에요. 그럼 둘이 서로 밀어낼 때 얼마나 세게 밀어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해요? 저는 궁금한데. 네. 전기기능사 문제 출제하는 사람도 궁금하대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계산해보자 이 얘기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자, 여기 있는 것이 몇 쿨롱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Q1 쿨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거는 자 Q2의 쿨롱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Q2.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R 미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때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F는. 이 앞에 일단 쿨롱 상수라고 해서 4파이 입실론 분의 1이라고 하고, 자,
둘 사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힘이 약해지겠죠. 그렇죠? 자석도 똑같아요. 자석 여러분 가까이에 될수록 서로 당기거나 미는 힘이 세져요.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합니다. 일단 R 제곱분의 그리고 각각의 크기에는 비례하게 돼요. Q1, Q2. 그래서 쿨롱의 법칙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Q1, Q2에 비례한다. 두 곱에, Q1, Q2 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쿨롱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이제 여기 4파이 입실론 분의 1. 이것이 무엇이냐. 자, 요렇게 쓰는 거를 우리가 엡실론이라고 했습니다. 엡실론. 엡실론이라고 해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유전율이라고 합니다. 유전율. 그러니까 둘 사이에 어떤 물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둘 사이에 공기가 있느냐, 둘 사이에 어떤 뭐 기름이 있느냐, 물이 있느냐, 고무판이 있느냐에 따라서 둘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유전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전율은 전기가 통하는 정도, 안 통하는 정도랑 달라요. 도전율은 아니에요. 이 물질 안에서 우리가 분극작용이라고 해서 자, 예를 들어 우리는 전자레인지. 여러분 전자레인지가 음식을 데우는 원리는 뭘까요? 이게 전자레인지입니다. 전자레인지게 되면은 만약에 제가 이 안에다가 빵을 넣었어요. 빵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다고 이렇게 물 분자는. 빵에 물 분자가 있죠. 아무리 건조가 잘 돼도 우리가 물 분자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물 분자가 있게 되는데 여기다가 제가 플러스를 강하게 주고 마이너스를 강하게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자, 이 안에 있는 물 분자가 움직인다고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는 마이너스랑 가까워지려고 그러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랑 가까워지려고 그러고. 근데 좀 이따가 이제 다 바꾸는 거예요. 마이너스 주고 이쪽에 플러스를 바꿔줘요. 그러면은 물 분자가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회전하게 되죠. 그러면 또 플러스 마이너스 바꾸게 되면은 이 물 분자가 계속 위치를 바꾸게 되면서 위아래 움직이게 되면서 물 분자가 진동하게 돼서 음식이 데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오븐이랑은 달라요. 오븐은 밖에서 열을 가하는 반면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걸 마이크로웨이브 2.4GHz. 그래서 뭐 초당 100만 번 이상, 100만 번 이상 신호를 주게 되면은 물 분자를 진동시켜서 음식을 데우게 되는 거죠. 따라서 물 분자가 없는 것들은 집어넣으면 안 돼요.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좀 딱딱한 것들, 이런 걸 집어넣게 되면은요, 우리가 물을 좀 겉에다가 뿌린 다음에, 그래서 전자레인지나 음식을 넣을 때는 우리가 랩을 싸는 거죠. 물 분자가 우리가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가 잘 진동이 되느냐?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서로 양쪽에서 잡아당기잖아요. 그렇죠? 잡아당기면 스프링처럼 양쪽에서 잡아당기는데 얼마나 이 분자가 잘 잡아당겨지느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얼마나 잘 서로 분리가 되느냐, 이런 걸 우리가 분극이라고 합니다. 분극. 이 분극 작용의 힘을 우리가 유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냥 이 정도까지만 일단 기억을 해두시죠. 유전율은 뭐냐면은 분극 작용이 잘 되는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유전율은 진공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이라고 해서, 자, 입실론 제로를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우리가 비유전율이라고 해요. 자, 어려운데 조금만 더 갈게요. 자, 입실론 제로는 얼마냐?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패러드 퍼 메타를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 어느 상태? 진공일 때. 여러분들 몸무게 잴 때 기준을 어디다 둬요? 우리가 공기 중일 때를 기준으로 두는 거죠. 그래서 유전율을 계산할 때도 진공 상태일 때 이만큼의 유전율을 우리가 기준으로 합니다. 유전율의 단위는 패러드 퍼 메타입니다. 내 유전자가 FM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유전자가 FM이다. 유전자가 FM이다. 그러면 비유전율은 뭐냐? 진공보다 몇 배 그 기능이 있느냐? 몇 배 더 기능이 있느냐? 진공보다 10배 기능이 있느냐? 그럼 비유전율이 10인 거죠. 진공보다 비유전율이 100이다라고 하면 100배 그 기능이 있는 거죠. 비유전율이 1이다 그럼 뭐예요? 그럼 진공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유전율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힘 다시 F는 4파이 엡실론 분의 1 그리고 R 제곱분의 Q1, Q2가 되는 거고요. 이 엡실론은 만약에 진공일 때는요, 그럼 어떻게 돼요?
4파이 곱하기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게 되면요. 얼마냐면은 9 곱하기 10의 9승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진공일 때 또는 공기 중일 때는 앞에 9 곱하기 10의 9승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려워요. 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9 곱하기 10의 9승 요것만 일단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유전율의 단위가 FM인 거, 그 다음에 진공일 때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인 거, 요것만 일단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밑에 표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 유전체, 진공일 때가 1이고요. 비유전율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정, 성면일 때. 근데 산화 티탄, 뭐, 티탄산 바륨, 티탄 들어가는 게 비유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진공 중에 정전기력이라고 해서, 자, 요식 그대로 밑에 나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전기의 활용과 피해. 정전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겨울철에 이제 옷 같은 거 벗을 때 정전기가 조금 불쾌하기는 하지만 정전기가 있어야 복사기를 사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전 도장이라고 해서 철판 같은 데 페인트를 일정하게 칠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정전기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전기에 의한 피해는 낙뢰, 벼락 치는 거.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뭐 정전기 때문에 반도체 칩 같은 게 그냥 날아가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요거 조금, 요거 새로운 개념, 쿨롱 이 사람이 대단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것만 좀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면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같은 부호의 전압끼리는 반발력이 생긴다? 이건 맞죠. 서로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려고 해요. 2번, 정전유도에 의하여 작용하는 힘은 반발력이다? 정전유도는 미사일 중에 여러분, 유도 미사일이 뭐예요?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전유도는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흡인력이에요, 흡인력. 플러스가 있으면은 마이너스가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면 서로 달라붙으려고 하는 거. 정전유도죠. 이번에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 전자의 수가 많거나 적어져서 전기를 띠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대전됐다고 이야기하죠. 3번, 전하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같은 종류의 전하는 어떻게 하는가? 같은 종류의 전하는, 같은 것끼리 서로 반발하고 다른 종류의 전하끼리는 서로 어떻게 한다? 흡인한다. 1번이 잘못됐죠. 4번, 다음 중에서 자기차폐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자기차폐 뭐예요? 니, 코, 철, 망, 이거 뭐라고 했어요? 무슨 자성체? 강자성체. 강자성체. 뭐 반자성체, 상자성체도 있는데 그 뒤에 있다가 얘기를 하고 강자성체라고 합니다. 5번, 정전기 발생 방지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대전 방지제를 사용한다. 접지 및 보호구를 사용한다. 3번에 배관 내 액체의 흐름 속도를 제한한다. 4번에 대기 습도를 30% 이하로 하여 건조함을 유지한다. 건조하게 되면요, 정전기가 더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정전기 잘 생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옷을 두꺼운 거 입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공기 중으로 습도가 높게 되면은 공기 중으로 방전되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래요. 건조해서 그래요. 건조해서. 6번, 유전율의 단위는 무엇이냐? 유전율의 단위는 FM이다. 7번에 진공 중에서 비유전율의 값은 얼마냐? 비유전율. 진공은 비유전율이 1이죠, 1. 진공 상태가 이만큼이니까 진공에 비해서 얼마냐라고 하니까 똑같은 거죠. 8번, 비유전율이 9인 물질의 유전율은 얼마가 되는가? 자, 유전율은요,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비유전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공의 유전율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잖아요. 비유전율이 9인 물질은요, 이것보다 9배 능력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9를 곱하면 계산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약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 정도 될 겁니다. 9번, 다음 중 비유전율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티탄 들어가는 거. 4번, 산화 티탄자기. 10번, Q1 쿨롱과 마이너스 Q2 쿨롱의 전하가 진공 중에서 R미터의 거리에 있을 때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력은 얼만큼이 되는가? 자, 이거죠. 진공 중에 있을 때는 이거죠. 9 곱하기 10의 구성, R제곱분의 Q1, Q2. 답은 얼마? 3번. 11번, 쿨롱의 법칙에서 두 개의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력은 어떻게 되는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요. Q1, Q2에는 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Q1, Q2에는 비례한다. 답은 1번.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12번. 진공 중에 10 마이크로쿨롱과 20 마이크로쿨롱의 점전화를 1m 거리에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자, 10 그대로 갈게요. 일단 F는 9 곱하기 10의 구승, 그 다음에 R제곱분의 Q1, Q2. 자, 9 곱하기 10의 구승 곱하기. 지금 거리가 1m라고 했으니까요. 그쵸? 1의 제곱. 1의 제곱은 뭐 1이고. 그 다음에 Q1, 10 마이크로쿨롱. 마이크로는 10의 몇 승이에요? 마이너스 6승이 되죠. 잠깐만요. 여기에서.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죠? 피코는요. 10의 마이너스 12승. 10의 마이너스 9승. 아니죠.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 위에를 볼게요. R제곱분의 Q1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Q1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그 다음에 Q2는요. 20 마이크로예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죠. 자, 계산하면은 그냥 계산기로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오냐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답은 1번. 10의 마이너스 1승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1.8 나온다는 거죠. 13번.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과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쿨롱의 두 전하가 자유공간에 2m 거리에 있을 때 그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13번. 그럼 F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가요. 9 곱하기 10의 9승. 그 다음에 거리가 2m니까 2의 제곱분의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리고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계산합니다. 그럼 얼마야? 이건 5.4 나올 거예요. 그럼 5.4고 둘은 서로 부호가 같잖아요. 지금 그쵸?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생략하는 거니까. 플러스는 서로 밀어내는 힘. 뭐예요? 반발력이 작용한다. 14번. 진공 중에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의 점전하가 1m의 간격을 두고 있다. 자,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똑같아요. F는 9 곱하기 10의 9승. 9 곱하기 10의 9승을 그래서 외워야 돼요. 진공 중일 때. 1의 제곱분의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계산합니다. 그럼 얼마?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답 3번. 15번. 공기 중에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과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쿨롱의 두 전하를 2m의 거리에 놓았을 때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15번. 계산. 여러분이 계산. 여러분 직접 계산. 일시정지 딱 누르세요. 강의 딱 정지 누르고 직접 계산. 여러분이 직접 하기. 답 5.4. 16번.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지금 4번에 보시게 되면 쿨롱의 법칙.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자력의 크기는 양 자극 세기의 곱에 비례하며 두 자극 간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죠. 물론 이제 자극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전하인데 뒤에 자극도 똑같아요. 지금 정전기에서 힘 F는 4파 입실론 분의 1,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뒤에 자기에 가서도 이 힘 F가 4파이 뮤 분의 1,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M1, M2 똑같습니다. 쿨롱의 법칙 똑같이 이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 우리가 유전율이라고 하게 되고 엡실론을 여기서는 뮤를 투자율이라고 합니다. 유전율은요 패러드 퍼 메타가 되고요. 투자율은요 헨리 퍼 메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누구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휴먼한테 투자하는 거죠.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죠. 투자, 휴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엡실론 진공의 유전율은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비유전율을 곱하는 거죠. 투자율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율은요 진공의 투자율에다가 비투자율을 곱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진공의 유전율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패러드 퍼 메타가 되고요. 여러분 그냥 보세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진공의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헨리 퍼 메타가 됩니다. 자, 그냥 한 얘기예요. 이것까지 알고 그 다음에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괜찮죠? 네, 수고하셨습니다.